자, 시작해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슈바르트 트랜스포메이션을 했는데, 슈바르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그걸 이제 미분으로 바꾸면서 내가 틀린 게 있었어. 누가 말해줘가지고. 그래서 틀린 거 이제 확인하다 보니까 그 노트에 한 2페이지가 여러 가지가 틀려 있어가지고 그 부분 다시 슈바르트 트랜스포메이션부터 다시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슈바르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우리가 이제 G1을 G2의 베타 이렇게 이런 경우에 이거를 이제 했는데 이걸 이제 미분하면은 이제 베타 앞으로 오고 G2의 베타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마이너스 1이라고 써야 되는데 마이너스를 안 쓰고 그냥 베타 이렇게 쓰는 바람에 죄다 틀린 거지. 그래서 이걸 이제 일반화 해가지고 그 버텍스 포인트를 여러 개로 n 개로 늘렸을 경우에 우리가 슈바르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렇게 적었죠. 어떤 앞에 개수 쓰고 그다음에 1부터 n까지 곱하기 G2 빼기 AI의 베타 I 마이너스 1 이렇게 와야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베타 I 마이너스 1. 지난 시간 노트에 그냥 베타 I로 되어 있을 거야. 그리고 이게 베타 I가 AI라는 점에서 여기선 BI죠. 지금 BI. 이쪽에서 이제 AI고 AI라는 점 이거는 이제 G2 플레인에서 이야기고 G1 플레인에서 이게 BI라는 점에 대응이 되게 되고 여기서 180도였던 각도가 여기서는 이제 180도였던 각도가 파이죠. 파이가 여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베타 I 파이가 되기로 우리가 한 거니까 이거의 외곽 이쪽 외곽이 알파인데 이 알파이는 파이에서 베타 I 파이를 빼야 되겠죠. 이거를 이항하면은 베타 I는 파이분의 파이 빼기 알파 I. 다시 말하면 1 빼기 알파 I 나누기 파이. 이렇게 돼서 베타 I 빼기 1은 마이너스 알파 I 오버 파이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이것도 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틀려놨어. 그래서 이거가 C1 G2 빼기 AI의 마이너스 알파 I 오버 파이가 돼야 되겠죠. I는 1부터 n까지. 이것도 코렉션. 지난 시간 노트에 틀린 거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아시겠죠? 이걸 고쳐야 되고 그래서 이제 예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를 몇 개 들었는데 그 예로 푼 문제들도 이제 풀이 과정 자체가 다 틀려서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할 수밖에 없겠어. 다시 하겠어요. 그래서 일단 버텍스가 하나인 경우에 싱글 앵글 트랜스포메이션인 경우에 첫 번째 AI가 0이라고 하고 AI는 0이라고 하고 알파 I가 예를 들어서 파이라고 합시다. 알파 I가 파이인 경우 이거는 좀 쓸데없는 예제이긴 한데 제일 쉬운 거니까 알파 I가 파이다. 그러면 이때 베타 I는 뭐가 되냐면 보면 파이면 베타 I는 0이 되겠죠. 근데 이때 이제 버그를 일으키기 쉬운 게 이 미분형의 슈바르트 트랜스포메이션 이게 크게 두 개인데 이거 또는 요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버텍스 하나일 때고 버텍스 여러 개일 땐 이걸 쓰는데 버텍스 하나일 때 뭐 이거 또는 이거 이렇게 미분형 둘 중에 하나를 쓸 텐데 베타이가 0이 되면은 이거는 G1이 G2의 0승 그죠? 그러니까 이건 상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상수로 G1이 가게 되어 있어서
이거 밑에 미분 폼을 쓰면 안 되겠죠. 미분 폼을 쓰게 되면 DG1, DG2 이렇게 쓰게 되면 베타 제로 그 다음에 이거 써도 되긴 되겠네. 제타2에 G2에 베타 마이너스 1이니까 0 빼기 1. 이거 앞에 상수 그러니까 이 일반화식을 보면은 버텍스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앞에 개수가 C1이라고 하고 시작했는데 사실 그 개수가 버텍스가 하나일 때는 요 위에 있는 파워거든요. 베타라서 얘도 마찬가지니까 얘가 0이니까 적분하면은 G1이 콘스턴트가 나오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거는 트리비얼 케이스가 되는데 요 C1 이 폼에서 시작하면 이 C1이 어떤 상수인가 보다 해가지고 시작하게 되면 베타가 0 들어간다고 생각해서 0 빼기 1 그러면 G2에 마이너스 1 이런 꼴로 쓰게 되기가 쉬워서 이거를 C1 곱하기 G2에 마이너스 1승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앞에 개수가 0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0이어야 되는데 그걸 미싱하기가 쉽고 틀린 길로 가기가 쉽겠죠. 이거 하여튼 트랜스포메이션 안 되는 거니까 한쪽은 콘스턴트고 한쪽은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안 되는 케이스 버려야 되고요. 여기 좀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할까요? 그래서 다른 케이스 AI가 0이고 알파가 이번엔 0인 거. 다시 말하면 베타 i가 1 빼기 알파 i 나누기 파이니까 1인 거죠. 베타 i가 1인 경우. 베타 i 1인 경우도 이것도 오리지널 트랜스포메이션 생각하면 G1이 G2의 베타승 베타 이렇게 했는데 이게 1인 거니까 사실은 G1이 G2다 이거죠. 이것도 트리비얼한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G2 플레인이 있고 G1 플레인이 있으면 0, 이 어퍼 F 플레인이 그러니까 일이 가는 거죠. 1대1로 아무 쓰잘데기가 없는 괜히 이걸 미분해 가지고 하면은 불편하긴 하지. DG1, DG2 미분 형태로 쓰게 되면은 이게 C1, G2에 이게 베타 마이너스 1이니까 0승 이렇게 되겠죠. 앞에 이걸 보면 C1이 곧 베타고 얘가 1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0승 얘도 1이고 얘가 1이에요. 그러면 적분하면은 G1은 G2 더하기 어떤 상수인데 이 상수 원점을 똑같다고 보면은 상수는 필요 없고 그러니까 오리지널한 1대1 매핑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도 쓰잘데기 없는 트리비얼 익sem플이 될 거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실컷 썼는데 두 가지가 다 트리비얼한 쓸모없는 예제를 푼 거가 된 거지. 좀 쓸모 있는 것은 이제 임의의 각도겠죠. 임의 각도인데 90도부터 먼저 해봅시다. AI가 0도고 알파 i가 2분의 파이. 다시 말하면 베타 i가 1 빼기 알파 i 나누기 파이니까 1 빼기 2분의 1 돼서 2분의 1. 무슨 이야기냐면 G2가 이렇게 있는데 G1에서는 이렇게 간다는 거죠. 90도다 이거죠. 이게 베타 i 파이니까 베타 i 파이 다시 말해 2분의 파이 이쪽 각도가 알파 i 다시 말하면 2분의 파이 이런 문제니까 여기서 어퍼 F 플레인을 90도로 보내는 거죠. 이건 좀 쓸모 있는 트랜스포메이션이겠죠. 이쪽이 G1 플레인이고 이쪽이 G2 플레인이고 원점이고 이런 문제다. 오케이. 이거부터 해봅시다. 이거부터 이제 좀 쓸모 있으니까 2분의 1승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겠죠. G1은 G2의 2분의 1승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G2니까 그러면 이걸 뒤집으면 G2는 G1의 제곱 서로 이런 관계니까 이쪽에 있는 임의의 점을 이쪽으로 쉽게 보낼 수 있겠죠.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앞에 그 미분꼴을 굳이 쓴다면 지금
C1인데 C1 그다음에 G2 빼기 제로 그다음에 여기에 베타 빼기 1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괜히 귀찮은 건데 이게 이제 베타고 얘가 1인 2분의 1이죠 지금. 계속까지 다 지금 다 정해져 있는 거니까 2분의 1 G2에 마이너스 2분의 1승 이렇게 되고 이거 적분하면은 G1은 2분의 1 하고 루트 G2분의 DG2 적분 더하기 어떤 상수 이런 거니까 뭐죠? 루트 G2죠. 이걸 미분하면 얘가 될 거니까 그래서 플러스 C2인데 이것도 원점으로 가기로 하면은 0, C2는 0 잡으면 되고 원점으로 보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고 같은 이야기죠? 이걸 써서 하나 이걸 써서 하나 같은 이야기고 쉽게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 할 수 있겠죠. 오케이. 하나 더 해보죠. 이왕 틀린 김에. 그래서 AI가 0이고 이번엔 베타 I가 베타다. 베타란 의미의 각도다. 이런 경우라면 이때 알파 I는 파이에서 베타 I 파이를 뺀 거니까 파이 빼기 베타 파이 이렇게 되겠죠. 이 경우도 뭐 어떻게 해도 되는데 그림으로 먼저 그려놓는다면 이 어퍼 F 플레인을 적당한 예각으로 우리가 볼게요. 베타 파이라는 내각을 가진 어떤 코너 문제로 바꾸는 거죠. 이게 G1이니까 원점이라고 합시다. 근데 이 문제는 앞에서 우리가 했던 2D 코너 문제랑 똑같죠. 2D 요 문제, 요 왼쪽 그림만 보면 여기다가 포텐셜만 붙이면 여기다가 우리가 포텐셜을 이렇게 가하면 전위를 V라고 한다면 이거 2D 코너스 프로블럼이죠. 우리가 이거 변수 분리로 2차원의 변수 분리 방법으로 라플라시안 문제로 이걸 우리가 지난 시간인가 우리가 풀어봤었어요. 그래서 해가 뭐 사인 뭐 베타분의 m 파이 꼴로 로의 베타분의 m 파이 로의 베타분의 1 베타분의 m승 곱하기 뭐 사인 베타분의 m 파인가 뭐 상당히 그런 함수였죠. 그런 함수가 나왔었는데 그걸 여기다 적용해 보자고요. 이왕 우리가 컨포멀 매핑 하는 김에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이미 솔루션이 있으니까 이때 솔루션을 가지고 우리가 해보죠. 이때 솔루션이 뭐였냐면 자 옮겨 적으면 v 더하기 m이 1부터 무한대 am 로의 베타분의 m 파이 사인 베타분의 m 파이 파이 이렇게 2D 코너스 프로블럼은 우리가 그랬는데 이거는 이랬는데 지금 이 차이점이 있는 게 우리가 노테이션이 약간 틀려요. 그 프리비어 솔루션에서는 그림을 우리가 어떻게 그렸냐면 요 답은 요 사이 각이 베타라는 앵글이다라고 했었어요. 정확하게는 베타라는 앵글이라고 이게 베타가 앵글이었다고. 이 문제를 우리가 풀 때는 이 사이 각도가 베타였어. 근데 우리가 지금 슈바르트 트랜스포메이션 할 때는 여기다 베타 파이라고 파이를 붙여놨어요. 그게 노테이션이 좀 틀려서 그만큼 틀려졌어. 이게 그래서 요 답에서 우리가 여기 베타를 우린 지금 이걸 베타 파이로 바꿀 거니까 슈바르트 트랜스포메이션 얘는 지금 이렇게 한 거니까 이런 경우에 해당한 거니까 우리가 우리 문제로 바꾸려면은 여기서 베타를 베타 파이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쓰는 베타는
그 각도의 파이로 나눈 거거든. 각도를 파이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근데 앞에 우리가 요 해를 구할 때는 베타가 그냥 각도였어요. 그래서 그 차이만큼 얘를 고쳐줘야 돼. 그래서 일단 고칩시다. 그러면 고치면 공간이 없으니까 밑에다 고칠까? V는 이 베타를 베타 파이로 바꾸면 V 더하기 서메이션 있고 AM 있고 이게 베타 파이가 됐다니까 이가 로의 베타분의 M승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인 안에 이게 베타 파이가 될 테니까 베타분의 M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사소한 차이니까. 이게 지금 슈바르트 트랜스포메이션은 여기서 2D 코너스에서는 각각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베타를 베타 파이로 지금 바꿨으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써줘야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로와 요 파이가 뭐냐면 여기서 로와 파이가 뭐 그다음에 이거를 기본적으로 복소수 문제로 풀려면은 이걸 복소수 함수화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얘를 복소 함수꼴로 끌고 가야 되겠죠.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복소 함수로 끌고 갈 수 있겠냐? 얘는 사인이니까 복소수의 이미지너리 파트구나. 그다음에 어느 쪽이 G1이고 어느 쪽이 G2인지 그것도 좀 헷갈리. 이게 뭐 G1이겠지 뭐, 그지? 이쪽이 우리는 지금 슈바르트 트랜스포메이션 그 2D 코너스 문제 같은 거를 우리가 G1으로 보고 플레인인 거를 우리가 G2로 보기로 했으니까 얘는 아마 G1이겠죠. 얘는 G1일 거야. 그러면은 그래서 G1이 로 익스포넨셜 I 파이 같은 폴라 코디네이트로 쓰여진 거죠. 그러면은 요 표현은 지금 뭐냐면 G1의 M승을 G1의 M 나누기 베타승, M 나누기 베타승이죠. M 나누기 베타승이라는 것에 이미지너리 파트를 취한 거죠. 그렇죠? 만나 볼까? 다시 로의 베타분 M승. 오케이. 사인 익스포넨셜 I 세타인데 사인. 오케이, 맞잖아.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파이는 실수 함수인데 우리가 앞에서도 했지만 이걸 복소 함수로 우리가 컨주게이트 펑션, 컨주게이트 컴플렉스 펑션을 우리가 잡는다면 얘는 V 더하기 서메이션 AM G1의 M 나누기 베타승 이렇게 잡는 게 너무나 타당하죠. 이거의 실수부는 뭐 어떤 함수가 허수부가 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잖아요. 얘가 뭐 예를 들어서 psi가 실수부고 뭐 허수부가 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WG1이라는 함수를 구한 거죠. 이건 복소 함수고 이제 그러면 준비가 다 됐네. 예. 이제 매핑만 하면 되잖아. G2로. 보통 우리가 이쪽에서 해를 구해서 이쪽으로 보내는데 우리는 이쪽에 해가 있으니까 얘를 거꾸로 이쪽으로 보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서 M이 1부터 무한대였죠. 무한대였고 됐어요. 자, 이제 매핑하면 되는데 매핑이 어떻게 되죠? 이 경우에 앞에서 했지만 이게 G1이 코너가 하나니까 G2의 베타승 이런 매핑이니까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기만 하면 되죠. G1이 G2의 베타승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V 더하기 서메이션 AM G2의 베타승 G2의 M승 이렇게 되겠죠. G1의 베타 분의 1 자리에 이거 들어가니까 G1의 M 오버 베타인데 G2의 베타 곱하기 베타 분의 M이니까 그래서 G2의 M승 이게 됐죠? 됐죠? 다시 말하면 W라는 컨주게이트 펑션을 우리가 G2의 함수로 우리가 구한 거죠. 이제 다 됐네. 이거의 이미지너리 파트만 고르면
그러면 이제 이미지너리 파트 W G2를 구하면 그게 곧 파이 G2니까 이쪽 문제를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구해보면 이거 이미지너리 파트를 구한다. 이거 이미지 파트 뭐겠어? V 더하기 서메이션 M 1부터 무한대 AM G2 자리에 이제 넣으면 되죠. G2를 뭐라고 쓸까? 2를 우리가 로2 exponential I pi 2라고 하면은 이걸 집어넣기만 하면 되니까 로2의 m승 그리고 그거의 이미지너리 파트를 취해야 되니까 sin m pi 2가 되겠네. 그렇죠? 됐네. 다 한 거야. 맞아, 나 좀 봐주고. sin m pi 2 루트의 m승. 오케이, 맞게 썼네. 됐어요. 우리가 할 일 했어. 구했다 이 말이지. 얘가 G1 쪽이었던 거죠. 얘가 지금 요 놈이 요게 파이 G1이었던 거야. G1 코디네이트에서의 포텐셜이었던 거고 그걸 사용해서 우리가 복소 변수 변환을 해서 G2 코디네이트에서의 파이를 우리가 구한 거죠. 마찬가지로 앞에서도 우리가 로가 0인 부근에서 우리가 솔루션을 구했을 때 파이 솔루션이 우리가 뭐 이쪽이라면 파이 G1이 V 더하기 뭐 A1 로의 베타분의 1승 사인 베타분의 파이 이랬는데 그때 지금 얘들을 다 코디네이트 1이라고 써야 1이라고 이렇게 쓰면 되고 우리가 이건 전에 했던 거고요. 요게 이제 G2에서는 니어 로 제로인 것은 비슷할 테니까요. 여기서는 여기서 로 1이 제로에 가까운 거, 여기서 로 2가 제로에 가까운 거겠지. 에서는 얘가 V 더하기 여기 지금 요거니까 요 해를 쓰면 되니까 A1 로의 로2 로2 1승이죠. 사인 파이 2에 대응하게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걸 사용해서 뭐 베타가 달라질 때 우리가 피뢰침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보면 해가 아주 단순해. 로 사인 세타. 얘가 로 사인 파이. 이게 뭐냐면 로는 이제 원점에서부터 거리고요. 사인 파이는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로2고 이게 로2고 이게 파이 2니까 이게 높이예요, 높이. 얘가 y2란 말이에요, 얘가. 다시 말하면 v 더하기 a1 y2라는 해를 얻게 된 거죠. 근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게 이거는 보면 어떤 해죠? 포텐셜이 콘스턴트는 뭐 중요하지 않고요. 콘스턴트는 지금 여기에 가해진 요 포텐셜을 우리가 콘스턴트로 같은 포텐셜일 테니까 여기가 지금 콘스턴트 포텐셜이 걸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이게 그 V고 그런데 여기서 더 변하고 있는 것은 Y 방향으로만 변한다. 이렇게 변하는 포텐셜이 뭐죠? 이 포텐셜에서 나오는 전기장이 뭐죠? 콘스턴트 Y 방향으로 콘스턴트 일렉트릭 필드가 걸리는 거죠. 이 Y가 여기서 이걸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쳐야 되니까 마이너스 A1이 되겠죠. 콘스턴트 일렉트릭 필드가 콘스턴트 일렉트릭 필드 문제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 둘은 이 둘이 서로 관계가 있어? 상당히 황당하긴 한데 뭐 맞는 이야기니까 왜 그런지
여기 하여튼 해는 그렇죠? 이쪽은 쉬운 쪽이니까 이쪽을 저쪽으로 끌고 갔다면 아주 황당했을 텐데 저쪽을 이쪽으로 끌고 오는 건 뭐 상당히 쉬워요. 이게 왜 그런지는 조금만 생각을 해볼까? 여기 좀 지우고 뭐 이 정도는 지워도 되죠 이제? 이 두 문제는 베타 파이 이 문제하고 지금 이 문제는 자 우리가 이쪽에 각각 해를 봅시다. 먼저 오른쪽부터 이쪽에서는 이게 그 바이어스가 걸려 일정한 볼티지로 바닥에서 올려놨는데 그게 이제 무한대로 펼쳐져 있긴 해요. 무한대로 이제 펼쳐져 있긴 한데 여기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 서피스 차지들이 있어야 되겠죠. 서피스 차지들이 이렇게 생겨날 거고 그 서피스 차지들만큼 전기장이 디스컨티뉴어스해지게 돼요. 여기서는 전기장이 0이고 E1N이 0이 되고 고토체니까 여기 밖에는 E2N인데 E2N이 여기 서피스 차지만큼 서피스 차지 덴시티 나누기 입실론 제로만큼 생기게 되겠죠. 그거란 말이야. 그게 지금 이 방향으로 전기장이 이렇게 걸린 거죠. 지금 이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인 거고 이건 내추럴한 이야기죠. 근데 이쪽은 같은 상황 이거랑 이게 피직스가 똑같냐? 그렇게 말할 수 없지. 모양이 다르니까. 우리가 컨포멀 매핑을 했을 때 피직스도 똑같이 매핑이 되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어. 경계 조건 문제를 이쪽에서 풀던 걸 저쪽으로 보낼 수 있다고 했지. 이쪽으로 보냈을 때 피직스도 똑같은 요 피직스가 저 피직스냐? 그러면 뭐 모든 게 다 똑같게? 모든 게 다 뭐 그렇죠. 그런 건 아니고 피직스는 다른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다는 거죠. 여기 또 서피스 차지가 있을 텐데 여기도 이쪽에 서피스 차지 있고 이쪽에도 서피스 차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기장이 여기 도체 수직인 방향 항상 전기장이 있어야 되니까 전기장이 있긴 있는데 전기장이 생기는 양상이 좀 달라. 여기 보면은 여기는 여기 가장 간단한 형태 이걸 보면은 로의 베타분의 1승 사인 베타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데 이 사인 베타분의 파이라는 것이 파이가 0일 때하고 파이가 파이일 때 각각 0이에요. 그래서 표면에서 전기장이 얘는 0이었다가 0에서 출발해서 이걸 뭐 각도로 그린다면요. 이쪽을 뭐 파이 1이란 각도로 요 한 점을 따라서 이렇게 쭉 간다고 해봅시다. 이 트라젝토리 우리가 C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C를 따라서 해보면 0도에서부터 베타라는 각도까지 파이 1이 변할 때 이때 요 포텐셜 값이 어떻게 변하냐면 포텐셜을 그려본다면 포텐셜이 어떤 V라는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사인 함수만큼 쑥 올라갔다가 내려와. 이거 양수라고 가정하면은 이런 식의 이 점에서 0이 되겠죠. 이렇게 이런 커브를 그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포텐셜이 V에서 시작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죠. 한 주기 딱 그 사인 함수의 그 볼록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M이 2라면 두 번, M이 2라면 두 번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까지, 그죠? M이 3이라면 세 번,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런 그림은 마치 여러분들한테 양자역학에서 인피니트 포텐셜 웰에 갇힌 파동함수 같은 느낌을 주죠. 인피니트 포텐셜 웰에 갇힌 파동함수가 정확하게 사인 함수인데 양쪽 끝에서 0이 되는 그런 관계잖아요. 노드가 이렇게 만족되면 되죠. 얘가 왜 그런 문제냐? 원래 그 문제거든. 2D 코너스, 전자기의 2D 코너스 문제는 바운드 스테이트를 만들어요. 일종의 그러니까 노멀 모드 비슷한 걸 만드는 거지. 적어도 이 방향에 대해서는. 방향이 실제 3차원이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는 트랜스미션이 있지만 플레인 웨이브 형태로 갈 수 있지만 이 방향으로는 그 모멘텀 그러니까 스페이스 피리오디시티가 제한이 돼요. 근데 그거는 양자역학에서 2D 포텐셜하고 상당히 비슷한 거지. 이건 일종의 웨이브 가이드 문제인데 한쪽이 좀 뚫려 있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완벽하게
그 바운딩 하진 못해요. 이 위쪽이 많이 뚫려 있으니까. 그래서 로가 0에 가까울 때 이럴 때만 그 바운드 스테이트가 잘 보이겠지. 그러나 이제 흥미로운 것은 이 콘스턴트 일렉트릭 필드 권리는 요 문제하고 얘가 전혀 피직스는 그래서 완전 다른 건데 매핑이 된다는 게 신기하다. 신기하죠? 신기하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신기한 점은 뭐냐면 지금 M이 여기는 1만 되는 게 아니라 M이 2, 3, 4, 5, 6, 7 다 있을 수 있거든요. 그 각각이 서로 다 답이 되는 거야. 마치 양자역학에서 바운드 스테이트가 그라운드 스테이트도 있을 수 있고 익사이트 스테이트도 있을 수 있고 그것들은 서로 선형 독립이잖아요. 서로 간섭하지 않고 동시에 그게 해가 다 되잖아요. 그것처럼 얘도 일종의 그 전자기 파동의 노멀 모드 같은 거라서 이게 M이 1인 것도 답이 되고 M이 2인 것도 답이 되고 이런 거거든. 근데 문제는 여기서 M이 1인 것은 이걸로 매핑이 돼. 콘스턴트 일렉트릭 필드 문제로 쉽게 매핑이 됐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줬잖아. 그런데 여기서 M이 2부터는 굉장히 특이한 해로 매핑이 되겠죠. 여기서 M이 2인 거라면 M이 2가 되면 여기 M자리 2가 오면 되니까 그죠? 여기에 뭐 G2의 제곱 그런 거가 돼요. 여기 요거의 제곱 각각 제곱이 올 거라 그런 형태의 솔루션 여기서 도저히 생각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이쪽에는 해가 하나예요. M이 1인 것만 해가 돼. 근데 이쪽 문제는 M이 2 이상인 것도 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점이 약간 거슬리는 경우인데 굳이 뭐 상상력을 더 많이 발휘해 본다면 이쪽에도 저거에 대응하는 무슨 해를 막 생각해내려면 이상한 짓을 해야 돼요. 이상한 짓이라는 건 여기 서피스에다가 서피스 차지만 생각했는데 서피스 차지가 아니라 서피스 다이폴 레이어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본다든지 서피스 다이폴 레이어가 있으면 거기서부터 나가는 일렉트릭 필드는 또 다른 형태가 될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우리가 트위킹을 해보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건 뭐 별로 영향가가 없을 것 같고 그랬고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기본적으로 그 두 문제가 이 문제와 저 문제는 피직스가 완전 다른 문제다. 피직스까지 똑같이 이어지는 그런 거가 애초에 아니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오케이, move on. 이제 보텍스 두 개 있는 문제부터 해봅시다. 하려고 했던 걸 해야지. 이거 하려다가 지금 앞에 쉬운 거 하다가 틀려가지고 보텍스가 여러 개 있는 거 멀티플 앵글 트랜스포메이션 멀티플 앵글 트랜스포메이션 해봅시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하고 싶다고. 이쪽이 G1이고 여기쯤을 원점으로 잡읍시다. 이거를 우리가 당연히 이런 문제로 바꾸고 싶겠지? 좌우 대칭으로 그려야 되는데 이런 문제로 바꾸고 싶어요. 여기 코디네이터도 줘야 돼. 이게 플러스 A라고 하고요. 마이너스 A라고 합시다. 이게 X2 이쪽이 뭐 IY2죠. IY2 허수축이니까 이쪽이 X1 이쪽이 IY1이겠네. 이렇게 봅시다. 여기 요 점, 이 점, 이걸 1번 점이라고 하고 이걸 2번 점이라고 합시다. 이거 좌표도 우리가 찾아내야 되니까 어디로 매핑될지 이걸 해본다고 합시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첫 번째 요 1번 코디네 1번에서 지금 접혔는데 이게 안쪽 각도만 보면 되니까 90도죠. 이게 90도. 이 각도만 보면 되니까 그래서 이게 90도예요. 그래서 여기서 베타 1 파이가 2분의 파이다. 오케이. 다시 말하면 알파 1은 2분의 파이다. 그리고 2번 코너도 안쪽 각만 보면 되니까 이쪽 각이죠. 안쪽 각도니까 이게 베타 2 파이라고 하면은 그것도 2분의 파이죠. 그래서 알파 2도 2분의 파이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베타 1은 2분의 1, 베타 2도 2분의 1.
이런 문제고, 그거에 대응하는 G2점은 여기서 어느 쪽, 오른쪽이라고 하죠. 이거가 1번 오른쪽이라고 합시다. 이 점이 이쪽으로 대응됐다고 가정하고요. 이 점은 이쪽으로 대응됐다고 우리가 가정합시다. 오른쪽은 오른쪽, 왼쪽은 왼쪽 이렇게 같다고 하기로 해요. 그러면 이때는 슈바르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그 미분 폼을 쓸 수밖에 없죠. 한 원점이 아니니까, 꺾이는 점이 원점이 아니라서 미분 폼을 쓸 수밖에 없고, dg1, dg2가 어떤 상수 c1이라고 하고, 파이 i는 1부터 2네, g2 빼기 ai 에 마이너스 알파 i 오버 파이. 이걸 쓰면은 C1 G2 빼기 A 마이너스 2분의 1승 G2 더하기 A 마이너스 2분의 1승 이렇게 되겠어요. 다시 말하면 C1 나누기 G2의 제곱 빼기 A의 제곱의 제곱근 뭐 이런 꼴인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A의 제곱 빼기 G의 제곱 이 꼴이 편하니까 변수를 우리가 바꿔가지고 이렇게 쓰기로 합시다. 이 변수를 뭐 C2라고 하기로 하고, 이걸 A의 제곱 빼기 G2의 제곱꼴로 쓸게요. 이게 나중에 계산하기 편하니까.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G1, G2를 매핑을 찾아내야 되니까 이걸 적분해야 되겠죠? 적분한다. G1은 적분 C2 A의 제곱 빼기 G2의 제곱 빼 제곱근 분의 DG2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또 상수 하나 튀어나올 수 있을 텐데, 상수는 뭐 대부분의 경우에 제로로 우리가 제로를 보내다 보면 없어지더라고. 이 경우에도 아마 없어질 거야. 무시하고.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거 사인 코사인 문제죠. 치환해서 풀면 되겠죠. 그래서 G2를 A 사인으로 할게요. A 사인 세타로 치환하면은 DG2는 A 코사인 세타 D 세타로 치환될 거고, 분모는 A 제곱 빼기 A 제곱 사인 제곱 세타니까 A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될 거고, 그래서 이거는 C2 적분 A 코사인 세타의 절대값분의 A 코사인 세타 D 세타 이렇게 되겠죠? A는 약분, 코사인 세타 부호. 이게 부호 문제인데, 사실 이걸 플러스로 뽑는다면 이건 없어지니까요. 만약 이거 플러스로 빠진다면 얘는 C2 세타 이렇게 되겠죠. 얘가 코사인 세타가 절대값이 양수라면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G1이 C2 세타니까 다시 말하면 C2 이거 역함수니까 사인 인버스 G2 오버 A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는데, 이 함수를 놓고 보면 이게 사인이 기함수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G2의 실수부 X2죠. X2가 양수인 구간이 0도부터 90도고 그 구간이 코사인 양수인 구간인데, 그때 구간에서는 항상 얘가 플러스로 나오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G2의 실수부, 다시 말하면 X2인데 X2가 음수인 구간 90도에서 180도 사이 구간에서는 코사인 세타가 음수인데, 그때도 얘를 부호가 보존되죠. 마이너스로 나오니까 결국 이 함수 하나로 써도 된다는 이야기지. 적분할 때 적분상수 문제가 있어서 얘를 플러스로 뽑느냐 마이너스로 뽑느냐에 따라서 겉으로 부호가 다르는 것 같지만, 이게 적분할 때 그 시작점을 이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짓을 하고 나면 결국 그 효과가 사라져. 그래서 답이 이거죠. 체크하는 방법은 제가 좀 전에 말했지만, 얘가 1사분면에 있을 때 부호가 제대로 가는지, 그건 당연하겠죠. 2사분면에 있을 때 부호가 제대로 가는지. 그러니까 X2가 음수잖아요. 이게 G2의 실수부, X2가 음수고, 예를 들어서 Y2가 0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X축상에서 2사분면 왼쪽에 있을 때 얘가 음수일 텐데 음수로 가잖아. 양수는 양수, 음수로 음수
가기 때문에 이게 맞는 답이죠. 됐고, 그래서 저 중에서 어느 게 쉽겠냐? 그 생각해서 이 문제를 이제 뒤집어 주면 되죠. 역함수 쓰면 G2는 A sin G1 나누기 C2 이렇게 되겠네. A sin G1 나누기 C2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이제 저 1번 점하고 2번 점에 좌표를 우리가 찾아야 될 텐데 1번 점 G1이니까 먼저 1번 점을 위해서 좌표를 찾아봅시다. 1번 점의 G1은 어디가 돼야 되냐면 C2 sin 인버스 G2니까 G2는 A죠. A 나누기 A 1이죠. C2 sin 인버스 1. sin 함수가 1이 되는 구간. 2분의 파이죠. 1이 되는 점. 2분의 파이. 2분의 다시 말하면 2분의 C2 파이가 이 점이다 이 말이에요. 이 점의 좌표는 2분의 C2 파이다. 이번에는 2를 위해서 계산해 봅시다. 2의 지원 포인트는 어디냐면 C2 sin 인버스 얘는 마이너스 A G2가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A 나누기 A니까 마이너스 1이죠. 사인이 음수인 사인이 마이너스 1일 때는 2분의 3파이라고 쓸 수도 있지만 좌우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더 편하겠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래서 마이너스 C2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C2 파이.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C2 파이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구간을 따져봐야지. 중간에 요거 지금 다 했으니까요. 매핑 다 했으니까 이건 필요가 없고요. 오케이. 이걸만 남겨놓으면 되겠네. G1이 이렇게 된 거니까. 매핑이니까. 구간을 따져봐야죠. 이 구간이 어디서 어디가 어디로 간 건지. 자, 대응 관계를 따져봅시다. G2가 G1으로 우리가 대응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일 처음 원점은 우리가 원점으로 가게 되어 있나 봅시다. 원점으로 가게 되어 있죠? 상수 안 더했는데 잘 되죠? 원점으로 잘 가고 문제 없고 좀 전에 봤지만 요 0부터 A라는 구간 0부터 A라는 구간은 그러면은 여기서 0부터 어디로 가느냐? A가 2분의 C파이로 가니까 2분의 C2파이로 갈 것이다. 이 구간으로 가고 마이너스 A부터 0의 구간은 마이너스 2분의 C2파이에서 0까지 이렇게로 매핑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이 점을 뭐 A, B, C, D 같은 거 표시하면 좋은데 이걸 그냥 A점이라고 할게요. 오케이, 빨간색. 이거 A점이라고 하고 이 점을 B점이라고 하면은 요 A점이 지금 A 프라임으로 여기 갔고 그다음에 B점이 B 프라임 점으로 간 거지. 그래서 이 구간이 요리 같다 이 말이에요. 이 구간이 요 구간으로 잘 대응이 됐어요. 바깥쪽이 문제지. 바깥쪽이 어디로 갔는지 요게 당연히 요게 이리 가야 되겠는데 여기 실수축이었는데 이게 허수축으로 가버렸으니까 이게 상당히 큰 변화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따져봐야 돼요. 오케이, 이거 좀 지워도 되겠나? 좀 지우고요. 이제 x2가 a보다 클 때 여기 한 군데만 따져봅시다. 하나 따져보면 다 알 테니까요. x2가 a보다 클 때 생각해 보면 x2가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다 집어넣을 텐데 이때 그거에 대응하는 G1을 구한다면 G1은 C2 sin 인버스 G2 오버 A인데 G2 자리에 아니야, 잠깐만. X2 이쪽으로 하면 힘드니까 반대로 합시다.
이쪽으로 하면 힘드니까 반대로 할게요. 이쪽 함수를 사용해서 해봅시다. 요 놈을 주는 지원을 찾으면 되니까 요 관계를 사용해서 해봅시다. 그러면 x2 이항했으면 x2 오버 a는 사인 인버스가 아니라 사인 g1 오버 c2니까 g1을 x1 더하기 iy1으로 쓸게요. x1 더하기 iy1 나누기 c2 이렇게 된 거니까 이걸 복소수로 쓰면 2i분의 1 익스포넨셜 i x1 빼기 y1 나누기 c2 이렇게 될 거고 빼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x1 더하기 y1 오버 c2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제 이거 필요 없고 얘를 좀 더 알아보기 쉽게 쓴다면 2i분의 1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y1 오버 c에다가는 익스포넨셜 ix1을 곱하고 빼기 익스포넨셜 y1 오버 c에다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x1을 오버 c를 곱한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실수여야 되고 그게 1보다 커야 되죠. 요 지금 이 구간 b 이상의 구간을 말하고 있으니까 얘가 지금 1보다 크다. x2가 a보다 크다고 그래서 얘가 실수여야 되고 first, real, second, 일보다 커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 딱 보기에 실수처럼 안 보이지? 안 보이죠? 어떻게 하면 얘가 실수가 되겠나? 잘 따져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얘가 실수가 될 수 있나?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돼. 어떻게 하면 돼? 이 실수부는 아무 문제가 없고 얘 허수부가 0이 되면 되죠. 얘 허수부가 0이 되게 만들어야 돼. 좀 귀찮은 작업인데 해볼까? 실수부터 써보면 exponential 마이너스 y1 오버 c2 빼기 exponential y1 오버 c2 가로 닫고 코사인 x1 오버 c 죄다 이게 c2네. c2죠. c2 자꾸 빼먹었어. 뭐 c2죠. 나누기 분자가 실수인 것은 실제로 허수예요. 이게 분모에 2i가 있으니까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분자가 허수인 부분이 거꾸로 실수가 되지. i 오케이 exponential 마이너스 y1 오버 c2 더하기죠. 더하기 exponential y1 오버 c sin x1 오버 c 이렇게 되겠고 요건 분모가 2i로 나누니까 여기서 i가 서로 약분돼서 요 밑에 놈이 요게 리얼 파트 요게 이미지너리 파트고 요 놈이 리얼 파트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조건을 이제 만족시켜 볼까? 여기 쉬운 놈이 뭘까? 1보다 크다. 그러니까 요 놈이 요 밑에 놈이 1보다 커야 되는 거죠. 요거는 1보다 커야 돼. 그리고 요 놈은 0이 돼야 돼. 그리고 요 놈은 0이 돼야 돼. 요 놈은 왜냐면 리얼이어야 되니까 1번 1보다 커야 돼. 2번 그죠? 그럼 이제 좀 눈에 보이나요? 이게 0이 되려면 y1은 뭐가 될지 모르는데
어느 특정 한 점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그럼 이쪽은 0이 안 될 거예요. 게다가 얘는 익스포넨셜이 y1에 대해서 증가하는 함수고 얘는 1 이하로 감소하는 함수니까 절대 둘이 만날 일이 없겠지. 그래서 얘는 요 코사인이 0이 돼야 되겠지. 얘가 0이 돼야 돼. 그러면은 코사인이 0이 되는 각도 2분의 파이 또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런 거죠. 근데 요 경우에 지금 좀 전에 요 0부터 A 구간에서 우리가 했는데 지금 양수 이쪽으로 왔잖아. 양수로 왔으니까 마이너스 쪽은 아닐 거고 양수 쪽을 잡으면 얘가 플러스 2분의 파이일 때지. 그래서 x1 오버 c2가 2분의 파이여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다시 말하면 x1이 2분의 c2 파이다. x1이 고정돼 버려요. y1은 모든 값이 될 수 있는데 x1이 고정됐어. 여기 그래프에 보이네? 빨간색으로 끌까? x1이 2분의 c2 파인데 y는 쭉 x축은 고정된 채로 y만 쭉 바뀌었잖아. 맞죠? 요 라인이 얘가 요 구간이 이 구간으로 잘 갔다고. 오케이. 밑에 거는 1보다 큰가? 딱 보게도 여기 요 사인 요 놈이 2분의 파이니까 얘는 1이고 이제 얘는 1이죠? 얘는 여기서 요 조건이니까 얘는 사인 1 됐고 얘는 1보다 크잖아. 2분의 못인데 이거 둘 다 그죠? 얘는 1보다 작을 수 있지만 얘는 무조건 1보다 큰 놈이고 그다음에 얘가 보증할 수 있나? 잠깐만. 지수함수인데 뭐 되겠지 뭐. 얘 1보다 크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만족되고 이 두 가지 다 만족되고 그래서 제 오른쪽으로 보냈어요. 마찬가지로 요 왼쪽은 안 해봤지만 되겠지 뭐. 요 왼쪽은 이쪽으로 보내고 1대1 매핑이 다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굳이 정리하자면 x2가 a보다 클 때는 그때 g1은 2분의 파이 c2 더하기 i y1의 형태를 띠게 될 거다. x2가 a보다 클 때 마찬가지로 x2가 마이너스 a보다 작을 때는 g1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c2에다가 더하기 i y1의 형태를 띠게 될 거다. 까지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오케이. 매핑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앵글이 두 개 꺾인 경우 바로 저런 문제. 만약 이 구간의 포텐셜이 이 구간은 포텐셜이 얼마고 이 구간은 포텐셜이 얼마고 이런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이 문제를 풀어서 여기서 그 조건을 풀어서 매핑을 할 수 있겠다. 이야기죠. move on. 이번엔 서큘러 바운더리가 나타나는 경우도 해봅시다. 이 서큘러 바운더리부터는 그 복소변수 책에 매핑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활용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어요. 이거는 Gill and Shanahan이고 First Course in Complex Analysis with Application. 거기에 매핑들이 좀 있어서 그걸 활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어요. 이 예제뿐만 아니라 여러 개.
당분간. 여기 위치가 지금 바뀌었지. 이렇게. 자, 이런 문제다. 이런 문제를 하고 싶어요. 세미서클. 위로 세미서클인데 이쪽에 x1, 이게 g1, 이게 iy1이겠지. 마이너스 1, 1, 1. 뭐 쉬운 걸로 합시다. 이런 문제. 바운더리가 뭐 이렇게 돼 있다. 요 내부의 문제다. 내부 문제를 우리가 풀고 싶다. 이렇게 바운더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바운더리야. 세미서클러 바운더리에 갇힌 어떤 문제겠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또 마찬가지로 평면 뭐 이런 걸로 매핑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 평면이 아니라 90도 꺾인 공간으로 이걸 매핑해 본다고 합시다. 이게 G2라고 해보죠. 이게 X2, 이게 IY2, 90도. 자, 이거 원점, 똑같이 원점. 자, 이럴 때 어떻게 매핑할 거냐?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쪽에는 뭐 포텐셜이 얼마고 이쪽에 포텐셜이 얼마고 결국 그런 문제일 텐데 이 경우에 이 둘 사이의 매핑. G1을 G2로 표현하든지 G2를 G1으로 표현하든지 어떻게 표현해도 되는데 이 경우에 매핑은 이런 게 있어요. 거꾸로 매핑하는 경우 I 곱하기 1 빼기 G1 나누기 1 더하기 G1 이렇게 하면은 왼쪽에 있는 이 세미서클과 이 플레인으로 갇힌 요 내부의 공간을 오른쪽에 90도 일사분면으로 다 보낼 수가 있어요.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이게 되는지. 먼저 G1이 0일 때 G1이 원점이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볼까요? 원점 0 집어넣으면 0, 0, I로 가죠. G2는 I라는 점으로 가요. 0이 0으로 안 가네. 오케이. 여기 I라는 점으로 원점이 매핑된다. 그리고 G1이 1인 점 어디로 가는지 볼까? 1 빼기 1, 0이죠. 0으로 가네. G2는 0이야. 얘는 0으로 가요. 빨간, 초록색 계속 쓰자. 0으로 간다. 이 점은 이 점으로 갔다. 세 번째, G1이 마이너스 1인 점 어디로 가는지 보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분모가 0이 되죠. 그럼 분모가 0이 되면 어떻게 되나? 발산? 플러스 I 무한대? I 무한대? 플러스 I 무한대라고 쓸게요. G2는 I 곱하기 무한대 순호수 촉에 저 끝으로 이 점은 저리 가버렸다. I 무한대로 가버렸다. 오케이. 일단 매핑은 됐네, 그지? 대충 매핑은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남은 구간 여기 사이는 뭐 뻔할 테니까 요 중간 이어질 거 아니에요. 0에서 플러스 1. 그러니까 여기가 0이니까 0에서 플러스 1은 이쪽이고 0에서 마이너스 1쪽은 저 위로 쭉 가버렸으니까 남은 구간이 요 세미서클이죠. 세미서클도 생각해봐야죠. 세미서클. 세미서클을 함수로 표현하면은 G1이 exponential I 세타 1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편하겠죠? 폴라 코디네이트로. 그러면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G2는 I 곱하기 1 빼기 exponential I 세타 1 나누기 1 더하기 exponential I 세타 1이니까 이거 해프 앵글로 나누고 옮기고 막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그 다음에 순호수 I 있으니까 정리하면 이게 탄젠트 세타 1 오버 2로 정리될 거예요. 한 두 줄만 써보면 될 텐데 굳이 안 쓰겠어요. 탄젠트 세타 1 오버 2다. 좋아요. 그러면 원래 이 문제에서 탄젠트 세타 1 오버 2가 뭔지 봅시다. 0부터 90도라면 탄젠트 0부터 45도 0부터 45도의 탄젠트는 0부터 1이죠.
0부터 1까지는 이 구간, 0부터 90도의 구간이 0부터 1로 가겠네. 이해가 되고 있나요? 각도가 0부터 90도니까 그걸 2로 나누면 0부터 45도가 되고 0부터 45도의 탄젠트 값은 0부터 1이잖아. 0부터 1 구간으로 매핑이 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냐? 90도부터 180도 구간이죠. 90도부터 180도 구간은 반으로 나누면 45도부터 90도죠. 탄젠트 함수가 45도부터 90도는 1부터 무한대로 발산하잖아. 맞네. 그래서 이 구간은 1부터 무한대로 가게 되겠죠. 잘 대응되고 있네. 그렇죠? 잘 대응되고 있다. 별 문제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0부터 굳이 쓰면 0부터 왜 이래? 지원이 0부터 2분의 파이라면 세타 1이 있는 경우라면 이거는 G2는 어떻게 되냐면 0부터 1에 대응하게 되고 2분의 파이부터 파이 사이라면 여기는 1부터 무한대로 매핑이 되게 된다. 이거죠. 됐죠? 그러면 이 내부 공간은 알아서 이 안쪽 어디로 매핑이 되겠죠. 서로 잘 매핑이 된다. 근데 이 문제 이제 문제를 풀어볼까요? 일단 이제 바운더리를 줘봅시다. 바운더리 컨디션을 줘봐요. 이 아래쪽은 포텐셜이 V가 V0라는 어떤 값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위에 세미서클은 이 세미서클 쪽은 V가 제로라고 합시다. 이게 쉬우니까. 그러면 그게 여기서 어떻게 매핑되냐면 여기서 여기 보면 이게 실수축에 대응하죠. 이쪽은 전위가 제로에 대응하게 되고 요 Y축이 지금 이거니까 Y축은 이쪽은 전위가 V0에 대응하게 되겠죠. 근데 이 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예요. 0도부터 90도 사이에서 전위가 0부터 V0로 변한다. 이쪽에서 문제가 풀기가 쉽겠죠. 이쪽에서 포텐셜을 구한다면 파이 G2를 구한다면 이건 되게 쉽다. 각도의 함수일 거 아니야. 각도의 함수로 나올 거고 V 2분의 파이가 될 때 V가 되도록 그러니까 2분의 파이 각도가 2분의 파이 변할 때 전위가 V0로만큼 변하도록 그 다음에 사이는 각도 아규먼트 오브 G2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파이분의 2V0 아규먼트 오브 G2니까 이제 이걸 거꾸로 매핑하게 되면 이 내부의 전위를 다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이거 한번 해봅시다. 아규먼트 G2 이걸 그냥 할 수 없으니까 G2에서 아규먼트 이 뭐냐면 탄젠트 역함수 x2분의 y2잖아요. 이렇게 놓고 해보죠. 그러면 매핑을 써서 저 x1, y1로 고쳐야 되니까 G2가 x2 더하기 i y2인데 지금 저 매핑 펑션을 보면 i 1 빼기 x1 빼기 i y1 나누기 1 더하기 x1 더하기 i y2니까 이 대응 관계를 만족해야 되니까 이 실수 보습으로 다시 출연해야 돼. 상당히 귀찮은데 해놓은 답을 적어야 되겠다. 2y1 나누기 1 더하기 x1의 제곱 가로 닫고 더하기 y1의 제곱이 실수부 허수부는 1 빼기 x1의 제곱 빼기 y1의 제곱 나누기 1 더하기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 허수부예요. 그래서 얘가 x2
얘가 y2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여기다가 투입하면은 되겠죠. 그걸 투입하면은 좀 지저분하지만 포텐셜 함수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파이 G1은 2V0 한 다음에 나누기 파이 한 다음에 탄젠트 인버스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잔뜩 쓰면 되지. x2 여기다 집어넣고 y2 여기다 집어넣고 이게 답이다 이 말이죠. x1과 y1의 함수로 쓰여졌잖아. 요 문제였지. 이거 상당히 난해한 문제예요. 이걸 근데 이거를 이제 컴플렉스 베리어블로 풀면은 엄청 빠르게 풀 수 있다. 중간에 매핑만 알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요 매핑만 알면 돼요. 근데 요 매핑은 복수변수 함수 책에 보면 기본적인 매핑들은 뭐 찾으면 비슷한 거 나오는 거 많아요. 그거 쓰면 이제 쉽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분모가 똑같잖아. 내가 지금 실컷 써놨는데 사실 분모가 똑같아서 나누면 사실 여기 들어가는 답은 생각보다 간단하죠. 분모가 똑같으니까 어떻게 쓰면 되냐. 2y1 오면 되고 이게 1 빼기 x1의 제곱 빼기 y1의 제곱이 되죠. 근데 이거 보면 느낌이 좀 오나요? 이거는 높이죠. 높이의 2배. 여기서 이 높이의 2배고 분자에 있는 건 뭐냐? 1 빼기 x1의 제곱 빼기 y1의 제곱.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 반지름이잖아요. 반지름이 1 빼기 반지름의 제곱. 그러니까 끝에서 이 어느 한 점이 있다고 하면은 요쪽 거리. 이쪽 거리와 이쪽 거리를 y로 나눈 값의 탄젠트 역함수로 그 점에서의 포텐셜이 정해진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되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죠. 합리적인데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앵글 함수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게 되게 낯설지만 컴플렉스 베리어블을 사용하면 전혀 뭐 이상하지 않다. 지극히 정상적이다.